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Fast AI 온라인 코스를 공부하면서 강의 내용,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챕터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내용을 콜랩 노트북에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필요한 패키지들을 인스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런타입의 종류를 GPU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수한 부분이 있죠. 로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해주고 다시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모든 패키지 모듈들을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덕덕고 서치를 사용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콜랩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해줄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미 이미지 데이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콜랩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확인하는 창이 뜨고 승인을 해주면 이제 파일즈 탭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내용에 접속이 가능하고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만든 파일을 다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볼 모델은 미국 레이트나이트 쇼 호스트들의 얼굴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요. 저는 항상 이상하게도 지미 펠런하고 지미 킴을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름도 헷갈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클래스를 3개 준비할 것이라서 코난 오브라이언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패스는 콜랩 노트북 경로에 호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Images 함수는 이제 일광과 다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만약 실행 중에 예를 들어서 덕덕고 서치에 들어가는 이미지스 함수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물음표를 2개 붙이고 셀을 실행을 하면 도움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옵션에 이제 크기를 지정해 준다거나 색깔, 이미지의 종류 등등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어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지 샘플을 한번 검색해서 디스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각 호스트당 한 장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호스트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호스트가 잘 나오네요. 지미 펠런, 지미 킴멀, 코난 오브라이언까지. 그러면 이어서 학습에 사용할 실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는 호스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주도록 하고요. 각 호스트마다 100장의 이미지들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는데 대충 1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이제 파일즈 탭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호스트 폴더 안에 각 호스트 이름들이 있고 이미지들이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장이나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293, 300에 거의 가깝긴 한데 항상 서치 이미지스로 덕덕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요청했던 숫자보다는 살짝 적게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이어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 중에 잘 열리지 않는 이미지들이 있다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 있었고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블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값은 그냥 랜덤하게 넣어주면 되고 정답 값으로는 패런트 폴더 이름을 사용해 주고요. 그러니까 각 호스트의 이름이 되겠죠. 아이템에 변형을 줄 텐데 이미지들이 큰 경우들이 있으니까 128 사이즈로 작게 리사이즈를 해주고 추가로 배치 트랜스폼도 함께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에 추가로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지를 회전한다거나 월핑을 한다거나 밝기를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풍성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추가로 이제 멀티플라이어를 넣어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값이 1인데 여기 도움말에 나오는 것처럼 기타 뭐 플리핑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로더를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이 모두 준비가 되었으니까 한번 학습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를 한 장 뽑아서 어떤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난 오브라인이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트랜스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장의 사진을 이제 랜덤하게 봤을 때에는 지미 킴멀, 지미 펠런 얼굴이 약간 월핑이 돼서 좀 알아보기 힘든데 이 부분들이 좀 너무 심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데이터 블락을 멀티플라이어를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0.6으로 낮춰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으로는 밸리데이션 셋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잘 들어있네요.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모델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셋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얼마나 오류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테스트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이폭 동안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대충 35% 정도의 오류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빼먹었습니다. 스펠링 오류가 났고요. 봤더니 이 부분 좀 많은 오류가 나네요. 데이터셋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가 제일 심한 이미지들 한번 보는 거죠. 봤더니 처음에 이제 프리딕션이고 그 다음이 실제 정답 지미 펠론이 나와야 되는데 코난 오브라인으로 착각을 했다. 여기는 지미 펠론이어야 되는데 지미 킴멜로 착각했고 여기도 지미 킴멜로 착각했고 여기저기서 오류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좀 이폭이 4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학습이 좀 덜 된 느낌이 저는 드는데 데이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 클리너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보고 이미지를 유지할지 지울지 다른 클래스로 보낼지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번 쭉 보면서 코난 오브라인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 뭐 이미지가 2장이 들어있으니까 하나 지우도록 하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데이터셋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좀 클리닝을 진행을 해줬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미지들을 지우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웠고 또 파일에 무브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카테고리 클래스가 잘못되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다른 카테고리로 맞는 카테고리로 이제 옮겨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그런 예는 없었기 때문에 실행은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개선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12폭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10회 2폭의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5이폭 다음으로는 18%에서 더 이상은 좋아지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제 이 강에서 추가된 내용이 모델 파일을 저장을 해서 항상 실행할 때마다 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PK의 피클 파일 확장자를 사용하고요. 저장이 된 경로에 잘 들어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pkl이 있다고 나왔고 또 파일즈 탭에 가면 여기도 있죠.
그럼 이 모델은 우리의 하드 드라이브로 컴퓨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시작하면 일단 준비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추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파일을 사용해서 run이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용이라고 따로 해서 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이 피클 파일은 이제 클래스 정보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캐뷸러리라고 해서 이제 살펴보면 코난 오브라이언, 지미 펠런, 지미 키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럼 처음에 이미지스 폴더에 받았던 샘플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부터 한번 해보죠. 했더니 98.8%의 확률로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추론을 잘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온 이미지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들이었거든요. 그럼 이어서 나머지 두 명의 호스트도 예측을 해보죠. 98.4% 그리고 지미 키멜. 이건 100%네요.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트북 안에서 위젯을 사용한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I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준비를 해줬고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아웃풋 이미지가 나올 공간과 정답 레이블,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모델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수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티컬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는 버튼과 모델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한번 덕덕고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지미 키멜 이 이미지로.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면 지미 키멜이라고 99%의 확률로 아주 잘 추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UI를 만드는 다른 방법으로는 노트북 안에서 직접 그라디오 앱을 이제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알아보죠. 먼저 그라디오 패키지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오 앱에서 사용할 프리딕트 함수를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레이블도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레이블도 불러오도록 하고요. 이제 그라디오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주고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하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적어줄 수 있고요.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프리딕트 함수를 펑션으로 넣어주고 인풋으로는 이미지, 아웃풋으로는 탑 클래스 세 가지를 레이블로 보여주도록 하고 만약에 이미지 이그젬플이 있다면 여기 이제 경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넣어주지는 않았고요. 또 런치를 할 때 쉐어를 할 거냐, 디버깅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옵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노트북 안에서 UI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그라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이 링크, 라이브 링크를 사용하면 브라우저 상에서도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지미 키멜의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고 서밋하게 되면 99%의 확률로 지미 키멜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완성이 된 모델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호스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허깅 페이스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깅 페이스를 처음 사용할 때는 로그인을 하시고 세팅에서 액세스 토큰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천하기로는 각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라고 하고 사용이 끝나면 이것을 없애주면 되겠죠. 또 허깅 페이스용 패키지를 설치해 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크쇼 호스트들을 분류해 주는 그런 모델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고요.
그라디오를 선택해 주고요.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클론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데스크탑으로 일단 이동을 해주고요. 데스크탑에 클로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app.py 파일을 만들어서 예제 내용을 넣어서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app.py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방금 만든 폴더로 이동을 해주고요. git을 사용해서 새로 만든 파일인 app.py를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 커밋을 해주죠. 그리고 푸시를 하면 이제 허깅 페이스 리포로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유저네임과 이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잘 됐지만 여기서 나오는 경고문처럼 벌써 9월 1일 지났는데 아직 되긴 하네요. 로그인 패스워드는 데프리케이트 된다 9월 1일에.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나 SSH 키를 대신 사용해 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git 푸시를 하시면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뭐 빌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제 프로젝트가 우리가 올린 그 URL에 맞춰서 리포지토리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가 잘 작동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예제 app.py 파일 대신에 우리가 만든 모델 파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app.py 내용은 우리가 만든 노트북의 내용 중에서 모델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내용만 따로 추려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줬습니다. 더 이상은 모델을 학습한다든지 중간에 이미지 그런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이미 학습이 된 model.pkl 파일을 로딩해주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들을 가져와서 그라디오 앱에서 필요한 프리딕트 함수를 똑같이 복사해준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런치해주는 그런 코드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패키지들을 잘 불러올 수 있도록 requirement.txt에 필요한 패키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fast AI 그리고 지난 노트북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라디오 앱에서 인터프리테이션을 사용해주고 싶으시면 이전 코드에 이런 부분이 적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터프리테이션을 사용해주고 싶으면 추가로 사이킷 이미지 패키지도 임포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여기서도 필요한 패키지를 requirements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미널로 돌아와서 현재 git 상태를 살펴보면 app.py를 바꿨고 이제 새로운 모델 파일과 requirements 텍스트를 넣어줬죠. 그런데 모델 파일이 지금 경우에는 이제 수십 메가에 해당이 되고 큰 모델을 사용할 땐 수백 메가에서 수 기가까지도 파일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git에서는 다루기 힘들어서 이제 추가 패키지 설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루를 사용해서 git lfs large file storag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git에서도 git lfs install이라고 명령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git lfs track 피클 파일을 계속 트랙해줘라. 와일드 카드 사용해주고요. 이제서야 이제 커밋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 일단 모든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를 보면 모두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커밋. 커밋이 잘 됐고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 LFS를 통해서 큰 파일도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git push를 통해서 파일이 모두 업로드된 다음에 우리 허깅 페이스 스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빌드하는 중이라고 나와요. 이 경우에 좀 몇 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여기도 나오죠. 빌딩하고 있다고. 저는 약 3분 정도 기다렸더니 이제 빌딩이 완료돼서 여기 러닝이라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요. 완성이 되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이 모델, 이 웹 앱은 우리 노트북이나 구글 콜랩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허깅 페이스 온라인상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면 지미 펠런이라고 100% 확신을 한다고 나오네요. 지미 키물의 사진을 넣어보면 이 경우에는 99%의 확률.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URL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도 이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